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요. 선풍기를 가져다 주셨어요. 일단 중동 합격하신 거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우리 중동 설명회를 했는데요.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제가 학교에 10년 있다가 이제 학원 나온 지 10년, 올해가 이제 11년 차입니다. 그런데 학원에 나온 첫 해에 맡은 학교가 중동고등학교예요. 그래서 그 10년간을 제가 계속 같이 했고요. 그래서 요 중동고가 제 애착 학교거든요. 근데 애착 학교로 굳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중동고는요. 문화가 굉장히 좋아요. 왜 이렇게 표정들이 굳으셨죠? 힘드셨습니까? 제가 몇 번째입니까? 마지막 4번째입니까? 그러면 아직 지치실 때 아닌데요. 네, 힘들 내시고요. 기본적으로 중동 같은 경우에 제가 10년간 수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순하고 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력도 굉장히 조금 높아요. 다들 아시죠? 그리고 올해는 더더군다나 작년부터 해서 경쟁률도 굉장히 높아서 조금 좋은 아이들이 몰리다 보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생활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심하실 수 있다. 옆에 친구가 나쁜 아이들 거의 볼 수 없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예뻐하는 학교들이거든요. 그에 조금 발맞춰서 국어 측면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방향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평가하는 문제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왜 좋은지 요것들을 이제 하나씩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마이맥에서 지금 인간 강사로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수능하고 내신 수업 모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동, 영동, 휘문 이렇게 남자 학교, 새 학교 제가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남대성에서 수능으로 출강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수업하고 있는 강사고요. 일단 국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고사별 주요 시험 범위하고요. 그 다음에 문항 구성을 조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일단 교과서는요. 천재교육 김수학 선생님, 우리 학교 선생님이시고요. 김수학 선생님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거기는 메모를 하나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펜들을 드셔야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교과서 중심의 수업을 진행을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교과서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학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내신을 하고 있는 학교들 중에서 영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교과서에서 문학작품밖에 안 봅니다. 그리고 부교재가 3권이에요. 부교재만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데에 반해서 교과서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한다. 자, 질문 드려볼게요. 교과서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시게 되면 시험에 출제되는 영역은 2가지입니다. 뭐랑 뭐죠? 이제는 나오셔야 돼요. 제가 여름방학 때부터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어떤 영역하고 어떤 영역이 주요 시험 범위가 될까요? 문학하고요. 그 다음에 문법이에요. 문학하고 문법이 주요 시험 범위가 될 수밖에 없고요. 자, 교과서 내에서 우리 화법하고 작문 그리고 비문학이 살짝 들어있는데 이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비문학은 아예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화법 작문은 1학기 중간고사 때 2문제 작년에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화법 작문은 크게 어렵지 않다. 라는 거고요. 문학하고 문법이 주요 시험 범위다. 요걸 조금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맞춰서 프린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교과서에는요. 실질적으로요. 현대시 전체 공통국어 1, 2 다에서도 현대시가 2편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전시가도 1편밖에 없어요. 현대소설 1편, 고전소설 1편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의 작품이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시험 범위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 이렇게 프린트들이 나온다. 그래서 프린트에서의 비중이 시험에서는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 프린트하고 문학 프린트가 나오고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문법에서 제가 아까 중동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전에 교과서가 바뀌기 전에 우리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중동고등학교도 이렇게 진행하기도 했어요. 1년 내내 교과서 한 장도 안 보고요. 문법 프린트만으로 1년 내내 1학기 중간고사부터 2학기 기말고사까지 누적으로 시험을 봤었어요. 그때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실질적으로 수능에서요. 오답률 10위까지의 문제를 봤을 때 문법이 5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2문제가 항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수능을 잘 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1학년에서 토대를 닦아서 2학년에서 문학, 비문학까지 함께 하겠다. 이런 스탠스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문법 프린트가요.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어디 시중에서 갖고 오는 프린트들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직접 다 쓰신 프린트예요. 근데 실제 이 문법 프린트가 교과서 내용을 보조하는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음운 변동에서 반드시 필요한 파트가 무엇이냐면 우리 단어에서 품사하고 형태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형태소와 품사를 프린트로 보완해서 내줘요. 근데 이게 솔찬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법 프린트를 굉장히 좀 잘 봐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학 프린트에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나온 걸로는요, 우리 시조 6편만 딱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프린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선생님들이 올해 할해는 교과서 바뀌었고 선생님들도 새로 수업 준비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프린트를 준비하실 시간이 적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상컨대 올해는 작품 수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문학도 이제 조금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 평가 비율입니다. 평가 비율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우리 수행평가의 표시 한 번만 해주실까요? 수행평가의 표시 한 번만 해주십시오. 사실은요, 수행평가의 변별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학교에 10년 있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고3 담임 3년 했고요. 1, 2학년 담임을 7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한 번도 우리 반이 다른 반들에 비해서 뒤처진 적이 없어요. 학년에서 제가 저희 반이 항상 1등 했어요. 1등한 비결이 뭐냐면요, 너무 간단해요. 수행평가예요. 아이들의 시험 성적은요, 사실은요,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수행평가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과목별로 수행평가 날 다 조사하고요. 그리고 조회 시간에 아이들 검사하고, 제가 손봐주면 안 되니까 검사만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걷어요. 그것만 해도 저희 반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수행평가는요, 잘 챙기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수행평가 일정을 아이한테만 맡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한번 같이 이렇게 컨택하셔서 같이 살피셔야 돼요. 일정을 놓쳐서 하루 전날 막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성적은 잘 안 나올 수 있다예요. 비중 적지 않습니다. 보이시죠? 그죠? 자, 이렇게 평가 비율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실질적으로 국어 시험 문제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선택형하고 서술형 이렇게 나오고요. 선택형에서는 문학하고 문법이 주를 이룹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화작을 뺀 이유는 화법 문제 1년에 딱 2문제 나왔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때. 그러니까 자, 문학하고 문법이 비중이 이렇게 된다. 문학은 65 정도 나오고요. 문법은 35%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서술형에서는요. 자, 문학은 아예 안 나온 적도 있고요. 올해 기준으로 한다면 1학기 중간고사 때 아예 문학 서술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 문법이 2개에서 4문제로 훨씬 더 비중이 크다. 그래서 문법 서술형을 조금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를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험 범위에 뭐가 들어가건 상관없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에 쓰여져 있는 숫자가 무엇이냐면 실제 시험에 출제된 문학 작품의 수 그리고 문법 영역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이 부분을 조금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자, 문학에서 교과서 플러스 프린트 이건요, 학교에서 수업하신 작품 수예요. 1학기 중간고사 때 3작품, 기말고사 때 8작품. 여기 조금 많다 싶으시죠? 그런데 요때요, 우리 시조로 프린트 2장이 나왔어요. 시조 작품 짧은 거 6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범위는 많지 않아요. 학교에서 수업하시는 문학 작품의 수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시험 범위 내의 내용과 연계되는 문학 작품의 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계돼서 이런 거잖아요. 지금 아마 앞서 선생님들이 계속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 중동 아이들은 굉장히 잘한다. 경쟁이 치열하다. 그런데 국어 측면에서요. 실질적으로 제가 항상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변별을 하려면 어떤 방법을 취하면 변별이 될까요? 안 들립니다. 어떤 방법을 취하면 변별이 될까요? 안 배운 내용을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 내의 작품이 있으면 이 작품하고 연계된 한 번도 아이들한테 수업하지 않은 작품을 출제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자, 여기서 연계문학, 비연계문학이라고 제가 나눠놓은 거에서 연계문학은 어떤 거냐면 적어도 시험 범위 내의 주제의식 또는 표현법 이런 것들이 겹치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작품이 시험 범위에 있었다. 그러면 이것과 유관한 작품이 바로 연계문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연계문학들은요, 대부분 저 같은 사람이 거의 다 맞춥니다.
그래서 자료로도 주고요. 실제 1년간 요 작품들 제가 다 맞췄습니다. 그런데요. 자, 요 밑에 비연계 문학이 문제예요. 얘는요. 아예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작품인데 근현대 작품으로 아예 바꿔놔 버려요. 그래서 마치 모의고사처럼 3세트에서 4세트를 출제합니다. 시험 범위에 현대시가 있을지라도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을 그냥 툭툭툭툭 다 내버리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시험을 보면 내가 배운 내용도 있는데 안 배운 내용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마치 모의고사를 치르는 느낌인 거죠. 보세요. 질문입니다. 시험 범위 내의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시험 범위와 무관한 작품이 이렇게 출제가 된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어떤 능력이 요구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요구되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문학 작품을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걸 연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요 부분은요. 다 맞춥니다. 성실한 아이들은요. 이 부분에서 틀리면요. 아예 등급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 항상 등급이 갈린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이번에 우리 중동을 올라가서 우리 아이가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문학 개념 당연히 알아야 된다. 시험 범위 내의 작품에 대한 학습 당연히 성실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플러스 한 번도 보지 못한 문학 작품을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수능형 문제에 대한 적응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걸 훈련하셔야 됩니다. 지금 수능식으로 저도 우리 중3 7월부터 지금 시즌 1부터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가 22주 차입니다. 30주 차에서요. 그런데 수능식으로 보아준 건 현대시밖에 없어요. 실제 아이들한테 문학 개념을 얘기해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부분을 잘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내신 대비 기간이 6+1이에요. 7주입니다. 그런데 그 6주 동안에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아이들한테 독해법을 아주 길게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시험 범위가 아닌데 시험 범위가 아닌 작품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이것을 연습을 하면 아이들의 집중도가 뚝 떨어집니다. 선생님 이거 시험에 나와요? 아니 안 나올 확률이 더 높아. 그럼 왜 해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제가 이것을 연습시킬 때 방법을 알려주고 과제로 양질의 것들을 소팅해서 주거든요. 그랬을 때 아이가 이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따라오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내신 대비 기간 때는 아시겠지만 여러 과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벅차해요. 그러면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문학 개념만 닦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동에서는 적어도. 그래서 새로운 작품을 읽을 수 있는 능력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문법 파트에서 잠깐 보실까요? 아까 35% 정도가 문법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특이점이 조금 있죠. 우리 중동은요. 1학기 중간고사 때 의문하고 단어 파트 프린트로 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기말의 누적입니다. 중간고사 범위가. 2학기 때도 마찬가지로 중간고사 때 한글 맞춤법이 나오는데 기말고사 때 누적입니다. 그래서 단기 기억으로 무언가 암기해서 해결하는 건 소용이 없다. 중간고사 때 열심히 공부를 안 해놓으면요. 그러면 기말고사 때 무슨 원제처럼 영향을 또 미쳐요. 그래서 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요. 아주 체계를 잘 잡아서 학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중간기말, 중간기말을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어제도 질문을 드렸는데요. 보세요. 전교 1등하고요. 그 다음에 11%인 2등급 1등하고요. 틀린 문제의 개수가 몇 개 정도 차이가 날까요? 질문입니다. 몇 개 정도 차이가 날까요? 네, 2개예요. 2개에서 2개 반 정도예요. 그러면 점수 차로 치면요. 어느 정도 점수 차냐면 5점에서 6점 정도 차이예요. 그러면 보세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다 맞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조금씩의 차이가 나는데 그 조금의 차이가 결국은 한 문제 반 막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실수하지 않아야 등급이 안정적으로 1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 측면에서는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방향성이기도 하고 반면에 공부하는 아이들 입장에서 조금 어렵기도 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중동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비연계 문학 잘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문법은 안정적으로 학습해야 된다. 자, 이렇게 두 가지고요. 문제 유형들을 조금 보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볼 건데요. 제가 드렸던 자료들 중에서 우리 비포로 되어 있는 시험지가 있을 거예요. 지금 브로셔로 되어 있는 거 말고요. 비포로 되어 있는 시험지가 있을 겁니다. 인쇄를 빠뜨리신 모양이네요. 우리 요 자료로 한번 그냥 보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자, 요 자료로 보시면 우리 중독 문제는요,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뭘 좋아하냐면 함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수를 하게 해서 감점하는 변별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석대로 정통에 따라서 알면 풀고 모르면 틀리게 문제를 출제해요. 자, 보시면 우리 작년 중간고사 문제고요. 자,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프린트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1번하고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합법 문제입니다. 자, 얘네들은요, 전교생이 그냥 거의 다 맞추는 문제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3번 문제 혹시 보이실까요? 3번 문제 잠깐 보실까요? 3번 문제 잠깐 보시면 자, 요런 문제가요, 굉장히 사실은 특이한 문제예요. 우리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 갈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묻거나 문학 개념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3번에 제가 선지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자, 가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입니다. 하나의 장은 시의 운율을 이루는 기본 단위가 삼음보이다. 자, 보세요. 여기요. 제가 선지 하나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의 장 그리고 음보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2번 선지도 한번 볼게요. 일정한 형식과 규칙에 맞춰서 쓴 시인, 죄송합니다. 쓴 시인 정형시에 해당한다. 자, 그러니까 정형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3번도 보세요. 자, 45자 안팎의 글자 수로 이루어진 시조이다. 자, 45자 안팎 맞나요? 이런 것들이 개념으로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종장의 첫 음보가 삼음절로 이루어져 있다. 초중 종장으로 나눌 수 있다. 자, 보세요. 여기요. 우리 수능식에서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그런데 갈래 특성을 묻는 문제가 꼭 나온다라는 거예요. 거기 메모해 주셔야 돼요. 갈래 특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론과 관련된 문제가 분명히 출제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4번도 한번 보세요. 자, 가와 나는 모두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청각적 이미지 뭔지 알아야 되고요. 2번도 보시면 계절적 이미지가 뭔지 알아야 되고요. 자, 3번 보시면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것으로, 추상과 구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4번 보시면 음성상징어가 뭐다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요.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아이가 있으니까 음성상징어가 뭐니? 괜찮아. 음성상징어 뭐야? 오케이. 자, 음성상징어가 뭐니? 오케이. 훌륭. 소리와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보세요.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이런 정도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쿵쿵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요, 이렇게 되는 소리를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의성어인 거죠. 그러니까 의성어나 의태어가 음성상징어거든요. 그런데요, 보세요. 의성어나 의태어는요, 부사입니다. 부사는요, 용언이라고 하는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하는 말이에요. 다시요, 수식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쿵쿵거리다 라고 하면, 자, 이 쿵쿵거리다는 음성상징어일까요? 보세요. 얘 수식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풀이하는 말이에요? 풀이하는 말이죠. 그러면 얘는 음성상징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아이들이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명확하게 갈래지어서 학습한 아이들은요, 거의 드물어요. 제가 처음 만나고 딱 수업했을 때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아이는요, 거의 없습니다.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예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금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동시험지에서는요, 특히나. 그리고 그 밑에도 잠깐만 볼게요. 자, 점층적 표현 이런 것들이 개념으로 계속해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 개념 굉장히 꼼꼼히 봐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뒤에도 잠깐만 보시면요.
7번, 10번 문제 잠깐 보고 싶습니다. 7번 문제 보시면요. 자, 요렇게 보기 상자를 통해서 우리 적용하는 문제들이 조금 출제됩니다. 그래서 보기 상자를 통해서 적용 판단하게 하는 문제는 수능식 문제죠. 이러한 수능식 문제 유형도 내신형과 함께 섞어서 출제를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 10번 문제 보시면 사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시간 어택이에요. 이런 것들은요. 개념을 알고 적용할 때 시간이 충분히 소요되게 출제하는 거고요. 자, 그 뒤에 13번 문제도 보세요. 13번 문제 보시면 보기 1의 기억부터 치읓까지 있죠. 사례 굉장히 많죠. 이렇게 시간이 걸리게 출제를 하는 경향이 굉장히 짙고요. 자, 그 뒤쪽으로 이제 쭉 넘어가시면 문학에서 시험 범위 내의 것들이 나오고요. 쭉 넘어가시면 27번 보시겠어요? 27번 세트 보시면 자, 가나 다 작품 있죠. 얘는요, 아예 학교에서 수업하시지 않은 작품이에요. 수업하지 않은 작품을 이렇게 복합 지문으로 세 작품이나 넣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제를 하신다라는 거고요. 그 뒤에 있는 소설들 모두 다 외부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27번부터 37번까지가 학교 수업 외의 내용으로 구성된 시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요,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시험 시간 몇 분이죠? 고등학교? 50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몇 문제 출제됐어요? 서술형 포함 41문제 출제됐어요. 보이십니까? 객관식 37문제에 서술형 4문제가 출제됐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선 당연히 시간이 모자라요. 거기다가 외부 작품 세트가 4세트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시간 관리도 굉장히 철저히 조금 해줘야 되는 시험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제가 조금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주요 문제 유형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시험 범위 박, 연계, 비연계 문학을 잘 준비해야 된다. 자, 첫 번째. 자, 시험 범위 문학 출제 비중보다 시험 범위 밖의 문학 출제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작년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요. 시험 범위 내의 문학 작품 문제 수가요. 9.5문제였고요. 시험 범위 밖의 문제 수가 11.5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작품에 대한 비중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 내의 건 당연히 다 맞춰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현대시뿐만 아니라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도 단독 세트로 출제가 된다. 연계가 아니라 비연계로 단독 세트로 출제가 됩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요. 고등학교 시험은요, 선생님들이 수업하시고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결코 시간이 모자르게 출제하지 않아요. 아이들은요, 작품을 보고 문제를 풀지 않는다고요. 보기 상자 정도만 보고 문제를 푼다고요. 그런데 우리 중동시험은 달라요. 지문을 다 읽어야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시간이 모자른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시간을 안배한 시험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가요, 수업 진행할 때요, 우리 6주 정규 수업을 가거든요. 내신에서. 그러면 4주차쯤 끝나고 나면 아이들하고요, 다 1대1 상담을 다 합니다. 제가 주중 클리닉 하는 거 이외로 아이들하고 시간 약속 다 잡아서 4주차 때는 1대1 상담을 다 합니다. 그때는요, 아이들한테 맞춰서 어떤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되는지 전략을 다 짜줍니다. 문법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되는지, 아니면 문학에서 시험 범위 내 걸 먼저 푸는 게 이득인지, 아니면 또는 비연계 문학을 먼저 푸는 게 이득인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 맞춰서 다 전략을 짜줍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아주 시간을 안배한 전략을 잘 짜서 시험장에 가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낯선 문학을 독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낯선 작품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요, 요거는 아마 단연 가장 아이들이 좋아할 겁니다. 뭐냐면 제가 수능 수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래서 비문학 이외에 문학에서의 독해법도 명료하게 아이들한테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야, 이런 식으로 봐야 돼라고 하는 추상적인 전달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시를 읽을 땐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타겟으로 어떻게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명료하게 미션으로 계속 던지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조금은 오해, 잘못된 방향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경우들이 한 번씩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질문 드려볼게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현대시를 문제를 풀어요. 모의고사나 낯선 작품에 대해서. 그러면 작품을 읽을 때 무엇을 찾으려고 하면서 작품을 읽어야 될까요?
보통 아이들은 무엇을 찾으려고 하면서 작품을 읽을까요? 작품의 주제를 찾으려고 하겠죠. 그런데요, 주제는요, 못 찾는 겁니다. 현대시 한 작품을요, 아이들은요, 1분도 안 돼서 읽어요. 그런데 1분도 안 돼서 시를 읽고 주제를 뽑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얘는요, 천재인 거예요. 못 뽑습니다. 문제에서도요, 주제를 묻는 문제는 아예 출제되지 않아요. 수능에서조차. 그런데 아이들은 주제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화자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거나 무엇을 경험하는지, 시적 상황에서 대상과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안에서의 정서와 태도는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찾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주 객관적으로 시어들의 관계만을 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주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보게 되면, 이게요, 사실은요, 아이들 입장에선 여태까지 이렇게 봐본 적이 없어요. 수능식으로 문학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소서에 써 있는 내용대로, 이 단어는 상징적 의미가 뭐야? 해석해서 이건 뭐야? 이런 것들로 누가 답을 계속 던져줬다고요. 그러다 보면 낯선 작품을 읽을 수 없어요. 실제로요, 이게 이 아이들을 제가 만났을 때도 똑같습니다. 수능식으로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미션을 던져주면요, 아이들은요, 굉장히 똑똑해요. 몇 주 만에 달라집니다. 실제. 그래서 그 훈련을 아주 꼼꼼하게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요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내신 때는요, 어떤 자료, 어떤 수업을 진행을 하냐면, 자, 기본적으로 외부 지문 돌파라고 하는 자료들을 줍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요, 시 독해법 하고 나면요, 시를 쭉 주고요, 소설 독해법 하고 나면 소설 적용할 수 있는 지문들을 줍니다. 자, 요 지문들은요, 제가 선정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고3 수준으로 주고요. 그리고 EBS나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방교육청의 2학년, 3학년 지문들에서 많이 뽑아서 쓰시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작가의 작품들, 이런 것들을 제가 뽑아서 아이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외부 지문 돌파의 자료가 이렇게 나가면서 아이들하고 훈련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인데요. 문법에서 내신 수능 복합형이 다 나온다. 자, 학기별로 중간고사 범위는 기말의 누적이다 말씀드렸고요. 자, 암기만이 아닌, 자, 이해와 적용 능력을 갖춰야 된다. 자, 요거 별표예요. 별표예요. 우리 중동은요, 프린트에 있는 사례 어휘들 시험에 절대 출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프린트에 있거나 교과서에 있는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학습을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통으로 공부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법은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냐면 이론에 대한 암기까지 해야 됩니다. 이론에 대한 암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요 문제에서요, 서술형 부분을 조금 보시면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는지 아실 수 있는데요. 우리 브로셔 페이지로 앞쪽으로 잠깐만 넘겨보실까요? 서술형 있는 페이지인데요. 4페이지입니다. 서술형 있는 페이지로 4페이지고 브로셔로는 10페이지 우측 이미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우측 이미지 잠깐 보시면요. 자, 우리 서답형 1번 제가 한 번만 읽어볼게요. 다음 보기에 기역 니은에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환경을 각각 한 문장으로 조건에 맞게 쓰시오. 환경에 동그라미 한 번만 쳐보실래요? 일반적인 학교들은요, 얘가 된소리가 잘 일어났는지 묻습니다. 그런데 된소리 대기가 일어난 환경을 물어요. 다시 얘기하면 얘는 이론을 너 알고 있니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이요, 된소리 대기 문제를 객관식으로 냈을 때 안 틀립니다. 그런데 서답형에서 이론을 쓰라고 하면 머릿속에 키워드가 없으면 쓰질 못해요. 그래서 이론까지도 꼼꼼하게 조금 암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끝나고 나면 아이들 1시간씩 남겨서 무조건 그날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 클리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예 암기 자료로 서답형 대비 자료를 따로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꼼꼼하게 암기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개념을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 사례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조금 잘 해야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위 내의 문법뿐만 아니라 여러 층의 걸 알아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 자, 문법은요,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서 끝내야 됩니다. 시간이 모자르니까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대비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하고 수업 진행하면서 이런 자료들이 나갑니다. 학교에서 프린트 나온 거요,
다시 제가 새로 다 작업합니다. 새로 작업해서 자 블랭크 뚫어서 핵심 어휘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암기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 자, 두 번째로 요 자료는요. 소책자로 나가는 자료인데 자, 이 소책자 자료는 학교 수업 내용하고요. 제가 매주 아이들 선생님별로 필기를 다 걷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한 내용의 필기까지 합쳐서 새로 교재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소책자로. 우리 문법에서 사실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학교에서 교과서 진도를 나가듯이 다시요. 네, 학교에서 교과서 진도를 나가듯이 선생님들한테 가이드가 되는 주석 교과서가 없어요. 네, 다시요. 교과서는요, 선생님들한테 공통적으로 교사용 교과서로 제시되는 가이드가 있어요. 그런데 문법 프린트는요, 선생님들마다 수업 내용이 다르셔요. 그러면 그 다른 내용을 다시 종합해서 한 번에 피드백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들마다 다르게 언급하시는 것이 있어서요. 그래서 실제로요, 제가 만약에 다르면 아이들한테 반별로 질문을 다시 다 시켜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한테 확인해와 그러면 선생님들끼리 조율하셔서 다시 공지를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최종 수합해서 다시 이렇게 소책자로 만들어준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자,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가 진행되는데요. 실전 모의고사는 우리 최소 4회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는 우리 6회까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고난도로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요 고난도 시험으로 치르는 이유는 사실은 변별이 우리 아이들이 쉽게 내면요. 우리 중동은요, 변별이 잘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이들이요. 그냥 제가 조금 쉽게 내면요. 절반의 아이들이 90점 이상이 나와버려요. 그리고 조금 어렵게 내면 그제서야 이제 변별이 되기 시작하고요. 최상위권 아이들은요. 제가 야 이건 진짜 고난도인데 정도까지 출제했을 때 이제 정확하게 변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평균을요. 제가 60에서 50 사이 정도로 맞추고요. 그리고 제일 잘 본 아이가 90점대 중반이 나올 수 있도록 모의고사를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난도별로 조정해서 출제를 해서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낯선 외부 문학 시간 잘 관리해서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자, 문법 암기로 어렵다. 자, 높은 등급 기대하려면 정석대로 꼼꼼하게 암기까지 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시험 범위 내용은요. 무조건 다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 외부 문학에서 최소 감점이 나오면 1등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번 방학 때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한다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중동 단독반은요. 이렇게 두 타임이 있습니다. 자, 일요일 날 1월 4일 두각에서 있고요. 1월 7일부터 SNT에서 이렇게 수업이 있습니다. 자, 요 시간은요. 1년 내내 그냥 픽스입니다. 1년 내내 픽스고요. 요 수업 진행하는 단독반 아이들은요. 수능 때는 수능할 거고요. 내신 때는 내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동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진행을 할 거고요. 내신 수업 끝나고 수능 수업을 할 때는요. 제가 통합반 아이들보다 조금 더 고난도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중동 아이들은요. 통합반의 아이들 이렇게 뭉쳐놓으면요. 국어에서는 쉽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고1에서는 고2 정도의 제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중동 아이들은요. 고2 제재를 가지고 하면 선생님 이거 너무 쉬운데요. 이런 반응이 나와요. 제가 몇 년간 계속 해보면요. 그래서요. 우리 중동반 아이들은요. 기본적으로 수능 때도요. 제가 고3 제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은 고난도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다라는 거고요. 자, 수업 시간은 3시간 진행하는데 자, 이번에는 우리 문학하고 문법만 할 겁니다. 실제 8주는요, 긴 기간이 아니에요. 한 번 내신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기간이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문학도 하고 비문학도 하고 문법도 하고 화작도 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정말 수박 겉핥기식밖에 안 돼요. 사실 문학 개념 다 잡고 독해법 전달하고 그 다음에 문법, 현대문법 다 하는 시간도요, 사실은 8주 타이트하고 모자라요, 오히려. 그래서 자, 요 두 가지에 집중해서 당장에 앞에 있을 내신 정말 잘 볼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할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과제는 이렇게 세 종류가 나갈 겁니다. 자, 데일리 문학 적용 과제요. 제가 현대시를 수업하면 현대시
적용과제가 나갈 거고요. 고전소설 하면 고전소설, 고전시가 하면 고전시가가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문법 적용과제. 자, 문법 적용과제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고3 수준으로 나갈 거고요. 이번에는 강남 기출까지 다 풀릴 거고요. 수능 기출까지 다 풀리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나 이제는 문법에 자신이 있어.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 과제에서 퀄리티 높게 나갈 거다라는 거고요. 실전 모의고사 한 세트 45문제 시간에 맞춰서 푸는 훈련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확인 테스트 수업 끝나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 1시간 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은요. 기본적으로 4시부터 10시까지는 클리닉 합니다. 제가요, 실제 내신 대비 기간 때는 클리닉 날을 더 늘릴 겁니다. 3일까지요. 그런데 이번 방학 때는 목요일 날 하루만 할 거고요. 4시에서 10시까지는 제가 온라인 수업 촬영도 안 하고요. 오프라인 강의도 아예 안 잡습니다. 이날은 사실은 1년 내내 무조건 제가 클리닉만 하는 날입니다. 애들만 만나는 날이고요. 자, 요때 이제 테스트 점수가 낮거나 과제가 미흡하면 반드시 와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유 클리닉으로 그냥 그날 와서 과제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예 제 강의실이 따로 있거든요. 이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강의실에 와서 공부하고 과제하면서 계속 저한테 그냥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하고 함께 할 거고요. 24시간 질문은 언제라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 상세 커리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자, 현대시 그리고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까지 문학에서 할 거고요. 자, 실제 제가 갈래로 특성으로 이렇게 넣어놨고 문학 개념으로 넣어놨는데 이때 독해법까지 같이 할 거다. 라는 거고요. 문법은요. 현대문법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문법을 총정리해서 하고요. 마지막 강남기출까지 다 풀리도록 할 거고요. 거기에 하나만 메모해 주세요. 고전문법은요. 고전문법은 1학년 여름방학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안 했다면 사실은 제가 통합정규반에서는요. 이미 고전문법도 했거든요. 그런데 고전문법을 지금까지 만약에 안 했다면 현대문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고전문법은 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현대문법과의 차이점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고전문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안 했다면 현대문법을 완벽하게 지금 끝내고 올라가고요. 1학년 여름방학 때 대비를 하시면 2학기 때 대비하는데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1학년 여름방학 때 고전문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고요. 제가 수업 끝나고 나면 이렇게 안내 드립니다. 저는 채널에서 발송하는 문자로 드리고요. 이렇게 성적 조회하기 눌러보시면 수업 내용이 어땠습니다. 분위기는 어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뭐 패스페일 테스트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 통과 못해서 조금 늦게 갔습니다. 다음 주에는 테스트 있으니 잘 준비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 여기에 다 쓰고요. 그 다음 자 주차별 과제 그리고 개인별 전달사항 그리고 클리닉 여부 의무 클리닉인지 왜 클리닉인지 그리고 자유 클리닉으로 와라 뭐 이런 것들 여기에 이렇게 적어서 보내드리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성적 조회하기 같은 거 눌러보시면 아이가 어느 정도의 점수대인지 최고점은 몇 점이고 평균은 몇 점이고 우리 아이의 점수 추이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 적어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안내 드리고 있고요. 그 제일 뒤에는요. 제가 올해 1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날 분석해서 보내드린 문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사 때마다 제가 분석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생생하게 이렇게 출제가 되었구나 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실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모쪼록 이제 제가 전달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우리 아이들 이번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 중간고사 얼마 남았죠? 아직 입학도 안 했는데 중간고사요? 이런 생각 드시나요? 중간고사 얼마 남았습니까? 이제 3달 남은 거예요. 그죠? 1월, 2월, 3월 대비하고 나면 4월 달에 중간고사 치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3달 남았다고요. 이 3달을요, 정말 잘 보내야 돼요. 제가요, 10년간 학교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1학년에서 첫 내신은 너무 중요합니다. 첫 내신에 이만큼 올라가 있는 아이는요, 잘 안 내려와요. 그런데 첫 내신에 잘 안 나오면요, 그 다음번에 이걸 치받아 올라가는 게 정말 힘듭니다. 아이가요, 첫 중간고사 때 조금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근데 아이가 되게 성실해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 정말 열심히 하고 갑니다. 첫 중간고사 때는요, 제가요, 아이들한테요,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라고 하면 저렇게 해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처음 올라와서 잘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중간고사 때 조금 실패를 맛보고 나서 기말고사 때 더 열심히 하고 가요. 그러면서 가기 전에 저한테 막 선생님 기주세요 하면서 막 껴안고 가고 하이파이브 하고 막 뽀뽀하고 가고 막 이래요. 근데 막상 갔을 때 성적이 오르는 아이보다 유지하거나 떨어지는 아이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더 열심히 했어요. 아이는요. 분명히. 왜 그러냐면요. 그 위에 있는 아이도요. 그 기말고사가 됐을 때 중간고사 때보다 더 열심히 해요. 똑같이. 그래서 치받아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요 아이들한테 맨 처음 딱 만나면 바로 긴장시키면서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첫 시험을 잘 봐야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예요. 이거는요 그냥 뭐 국어와 관련된 게 아니고 사실 모든 과목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중간고사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중간고사를 위해서 사실은 지금부터 달려나가야 됩니다. 지금 잘 준비하셔야 중간고사를 잘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